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여러분들의 출근길 IT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퇴근길에도 계속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또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그냥. 페이팔 코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페이팔 코인. 페이팔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결제 서비스에 있어서는 탑이죠. 페이팔 마피아라고 할 정도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분들이 다 페이팔을 만들었었고, 이게 이베이에 팔면서 성공을 거뒀었죠. 바로 이 회사, 페이팔의 제가 좀 실수한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페이팔 이 코인이 자체로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요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페이팔은 뭐 해외에서 결제하는 서비스이니까 워낙 유명하고 과연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또 고민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어쨌든 직접 발표한 건 아니에요. 해커톤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해커톤에서 한 개발자가 아이폰 결제에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 코드가 나왔는데 너네 이거 페이팔 코인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대변인이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맞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지는 않고 이름도 페이팔 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신경 쓰이는 이야기가 돼버렸냐면은 자, 페이팔 코인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코인을 이야기를 해요.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것 말 자체는 코인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금 샀다 해서 내일 그 비트코인을 써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라기보다는 투자의 수단이자 저축의 수단밖에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는 쉬운데 팔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코인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몇 개를 연결시켜 놔가지고 균형점을 맞추는 겁니다. 균형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금액이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죠. 이 페이스북이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리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상원이랑 하원에서 두들겨 맞았거든요. 너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페이팔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도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면서 2022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페이팔은 다를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다를 것 같아요. 페이팔에서 기준점이 되는 통화를 잡은 게 USD, 그러니까 달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분위기가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2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중국에서 열리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나올 거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나올 때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이팔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거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이 술렁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테슬라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테슬라 FSD 가격이 20% 상승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인 홍보팀이 없죠.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가 홍보팀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셔도 정보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FSD가 도대체 뭐냐? 테슬라 차량에는요, 기본적인 오토파일럿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셔갖고 운전하시다가 이제 밑으로 두 번 당기게 되면은 앞뒤로 간격을 맞추면서 주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은 이미 들어가져 있죠. 그런데 돈을 더 내게 되면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기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잠깐 영상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에 대해서 표시가 나온 거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스마트 서먼이라 그래갖고 여기 사람이 있는 데까지 차량 호출, 스마트 서먼, 자동차가 자동으로 와서 오게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 내비게이션 온 파일럿 NO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내비를 찍었으니까 알아서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 오토 파일럿은 왼쪽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 직접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능 중에는 이제 자동 차선 변경이라는 기능도 들어가져 있죠. 자동 주차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 이 긁을까 봐 많이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스마트 서버를 옆으로도 주차도 기가 막히게 해주죠. 그냥 거칠게 들어가요. 얘는 잘하니까. 혼자서 운전하는 거니까. 자,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900만 원이에요. 904만 3천 원 정도 금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안 돼요. 교통신호등이 있거나 정지 표지판을 보면서 제어할 수 있는 것들.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 이 테슬라 운전하시는 분들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토파일럿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질렀어야 되는데 안 질렀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제가 차선 바꾸는 게 편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주차할 때도 제가 직접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가격이 매번 오릅니다.
2019년에 오토파일럿 기능, FSD 기능이요. 5,000달러였었어요. 약 6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도 900만 원 정도니까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죠. 뭐 아직 두 배는 아니에요. 3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가격이 크잖아요. 900만 원대에서 1,4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차라리 지금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라는 고민도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동차에 귀속이 돼 버려요. FSD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서 이걸 샀는데 약간 이제 앱스토어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아이폰을 사고 나서 다음번에 아이폰을 갈아타게 되면은 어차피 내가 앱을 산 거니까 다음 거에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FSD라고 하는 건 차량 귀속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테슬라 차량을 사면은 FSD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차량을 인도받는 중고차를 인도받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FSD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격을 포함해서 중고가를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된다. 나중에 구매하게 되면 더 올라간 금액을 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것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매달 199달러 정도 돈을 내게 되면은 이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구독자 서비스도 내놨죠. 이 금액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쾌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FSD 가격을 미국에서 해외에서 일단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플랫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기에도 돈을 조금 더 받아도 되겠는데 라는 것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출도 올라가게 되겠지만은 그걸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완성도에 따른 게 아닌가 싶어요. 국내에서는 얘기 드렸다시피 교통신호등이랑 시내 자동주행 이런 기능들이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카카오 웹툰 얘기 하나 더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 얘기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빈껍데기 공작 부인이라는 NFT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이거. 제가 카카오 웹소설은 많이 보고 웹툰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공작 부인이나 이런 것들은 보진 않았거든요. 이런 것도 회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파트너가 정해진 게 트레저스 클럽입니다. 트레저스 클럽이 누구냐면 그 클립드롭스는 그냥 올렸던 거잖아요. 카카오 웹툰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은. 근데 이거는 파트너사가 있는 거예요. 트레저스 클럽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리기 이 사이트거든요. 좀 희한한 그림들이죠. 굉장히 멋진 그림이기도 하고 희한한 그림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포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본이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은 이 그림을 이제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수만 장을 수천 장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재조합을 하는 거죠. 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천년 후인 3021년에 각 행성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내고 전시하는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무엇인데 앵겔을 증식시키는 바다로 58개의 보물이 추락했다. 이 스토리가 쫙 있는 거고요. 이 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죠. 그 마스터가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 NFT 들어가게 되면은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는 16,384개가 완판된 상태입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완판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얘가 또 유명해졌던 이유가 여기 특성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특성 NFT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프리세일이 1초 한 판 했었고요. 메인 세일이 5초 한 판 했었어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글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엄청 멋있다 이런 그림은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초의 제너레이티브 영화 NFT가 만들어진 것도 좀 특징이고요. 민팅 페이지가 이때 공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민팅, 2차 거래부터는 오픈시라고 거래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판매를 했었던 거예요. 1회 민팅 시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 이렇게 나왔었고요. 쭉 내려갈게요. 가격은 클레이로 정해졌습니다. 프리세일이 30 클레이, 메인 세일이 50 클레이. 1,000만, 5만 원 정도에 지금 팔게 됐던 것 같아요. 시기표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자,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프리세일에 치면 된다. 시기도표도 있고요. 재밌네. 자, 우선은 이런 것들이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기사가 나왔었을 때 빈껍데기 공작 부인 같은 경우에도 7,777개를 발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뭐 개당은 5만 원 정도 되고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보실 만할 것 같고요. 음, 또 이제 웹툰이 원작인 게 나오니까 또 최초가 되겠죠. 제너레이티브 아트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상품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7,777개. 과연 완판이 몇 초 만에 될지 이걸 기대하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어디서 판매되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트레저스 클럽에서도 역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클레이는 충전을 해 놓으셔야지만 구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얘기가 잡히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레저스 클럽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나도 이런 거 알고 있어 라면서 주변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T 트렌드를 읽다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